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출발지수와이드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혜린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정말 좋아지고 있는 걸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ADP 민간 고용 부진했었는데 간밤에 나온 매주마다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또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죠. 하루 뒤에 나올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2월 고용 동향, 고용 보고서가 진짜 더 중요한 고용 지표인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쳤어요. 그나마 고용 지표가 약간 좋아졌다는 소식에 S&P 500이 신고가를 쓰긴 했었지만 일제히 오르는 모습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시 불거져서인지 없었고요. 유럽 쪽은 기대했던 22쪽의 부양책이 나오지 않자 실망감 때문에 역시 장 초반보다 종가가 조금 부진하면서 강보합권 정도에서 조용하게 끝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장도 전일까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틀 연속 지속되면서 상승세는 유지됐지만 1970선에 안착했을 뿐 박스권 상단인 1980은 올 들어서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지요. 거래 대금도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모멘텀도 아직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스닥만큼은 540선을 뚫고 있거든요. 200일 이평 돌파할 때부터 심상치 않다 싶었는데 수급에 훨씬 더 강한 것도 코스닥의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 하겠습니다. 다음 주 동시만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중소형주 중심의 개별 종목 장세가 더 활발해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출발지시와이드 2부입니다. 네, 전일장 다시 보고 오늘장 미리 볼까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화면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최승 차장님의 의견, 코스닥 쪽에는 소비재, 인터넷이라든가 전자결제주 위주로 상승이 있었다 하셨습니다. 코스닥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외국인들의 순매수 속에 모바일 게임, 헬스케어 쪽의 움직임이 좋았다. 역시 코스닥 쪽에서 좀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매수면 이것도 역시 코스닥 얘기겠네요. 네, 코스닥이 강한 상승세를 지속해 올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기관이 한 300억가량, 외국인이 한 2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해줬었죠. 김영겸 팀장님도 역시 종목별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결국 일부 섹터만 오른다라는 얘기시고 안상윤 대리님은 외국인 매수세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상승 추세가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수급 얘기도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일부 섹터가 누가 더 강했냐에 대한 의견들이 전일장 많이 제기가 됐네요. 자, 계속해서 오늘장 프리뷰입니다. 주도주 출연 전까지는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최승 차장님 이런 의견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계시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오히려 해결 기대감 때문에 국내 증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앞으로 괜찮은 관심 섹터를 언급해 주셨는데 은행, 자동차 혹은 부품까지 태양광, 2차 전지 관련 섹터라고 압축해 주셨네요. 김영겸 팀장님은 다음 주에 쓸 쿼드러플 비칭데이 이전까지는 종목별 장세 대응이 아직은 유효할 것 같다 하셨고 안상윤 대리님은 오늘장에 한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예상된다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안상윤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매일 살펴주시는 야간 선물은 소폭 올랐지만 오늘 눈치 보기 장을 예상하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더욱 중요한 미국의 고용 보고서 발표 아직 전이잖아요. 그렇게 예상하시는 이유 들어볼게요. 예, 우선은 저번 주에 1950선만 잘 지지해준다면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가 1950선을 잘 지지해주면서 1980선까지 바짝 다가왔습니다. 금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눈치 보기 장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선 코스피가 1975.62포인트인데요. 야간 선물대로라면은 1980선에서 시가를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박스권 상단인 1984선을 단번에 돌파하기에는 시장의 거래 대금이나 모멘텀이 아직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좀 들고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 시장도 540선을 돌파하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는 모습인데요. 약간
어저께 오버슈팅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일부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제 장을 좀 보더라도 시멘트주나 그 중국 관련주들이 오전에는 좀 급등한 후에 오후장에는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금일 그 미국 시장에서는 중요한 비농업 부분 그 고용자 수 변동치랑 그다음에 2월 실업률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컨센서스는 굉장히 좀 낮기 때문에 예상치를 좀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미리 좀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 점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어저께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시 불확실성으로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일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코스닥 시장의 상승 추세가 강하고 그 우크라이나 사태도 결국에는 해결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금일에 만약 주가 조정을 좀 보인다면은 매수 기회로 삼고 분할적으로 매수해보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는 압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전주의 추천 산업군인 그 제약 바이오 중에서 셀바이오텍 종분당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자동차와 기계 쪽에서는 그 두산 인프라코어를 추천드렸는데 두산 인프라코어도 보유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실적주에서는 솔루에타랑 파트론을 추천드렸었는데 유지를 하고요. 솔루에타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지만 그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대보다는 조금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 부품주들의 차별적으로 나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품주에서 굉장히 좀 큰 지위를 MS를 차지하고 있는 파트론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시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텍 종근당, 두산 인프라코어, 솔루에타에 이어서 파트론까지도 지금은 부진하지만 조금 더 긴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에 계속해 홀딩해서 가지고 있자 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또 커다란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눈치 보기 장이 오늘 펼쳐질 수 있겠지만 결국 고용지표는 예상치에 충족할 것이라서 긴 관점에서 역시 분할 매수의 기회로 오늘 임해도 좋겠다라는 전략이었네요.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님과 함께 오늘장 필요한 전략 미리 짜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에 계시는 신승영 대표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S&P 500에 또 신고가가 났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사태는 약간 다시 불거지는 듯하지만 고용 관련 지표가 좋은 것이 투심을 좀 살린 것 같습니다. ECB에선 부양책을 내놓지 않았더라고요. 네네,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상황들 나타났다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조금 미국 시장의 반응, 그리고 유로존 시장에서의 반응을 조금 좀 우리가 그러니까 그 복기를 좀 해본다라면 오늘 우리 시장 내에 어떤 그 벌어지는 시장의 진행 방향성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그리고 유로존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 우크라이나에서 의회 안이 통과됐다는 그런 소식 전해지면서 다소간에 좀 불안감 작용을 했습니다. 내내 이제 그 상승 분위기 가다가요 다소간에 좀 일시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이내 다시금 원상복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서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비슷한 상황, 우크라이나 상황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진행형 상황이다. 하지만 그 상황, 사안이 그렇게 큰 상황이 아니다라면, 급격한 어떤 그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다라면 그 경험치에 따라서 과거에 얼마 전에 나타났던 변동폭보다는 시장 내 반응하는 변동폭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런 상황들, 변동성은 계속해서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전망, 우세하다라는 것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ECB 기준금리 마리오 드라기 총재 0.25%로 그 동결을 했고요. 영국의 영란은행 역시 마찬가지로 0.5% 동결을 했습니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있기는 하지만 다른 경제 지표들, 유로존에서 나타나는 경제 지표들, 그리고 영국에서 나타나는 경제 지표들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물가 상승률만을 제외하면 모든 경제 수치가 상당 부분 개선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하나만 놓고 과연 이 부분을 디플레이션으로 빠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경솔한 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의견, 피력했다라는 것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유로존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 1.1%에서 1.2% 경제 성장률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속에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이 0.8%다라는 것.
그렇다면 어떤 그 크기, 절대적인 그 수치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0.8%의 물가 상승률이 과연 디플레이션으로 빠졌다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한 그만큼 낮은 수치냐라고 보기에는 그들의 경제 성장률 1.2% 생각해 본다면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글로벌 긍정적인 투자 심리는 일단 계속해서 전개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다만 시장 내 추가적인 급격한 모멘텀은 분명히 나타나지는 않겠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계속되는 다소간 좀 개별 장세의 움직임, 개별 장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우리 시장 오늘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상 물가를 제외하고는 경기 회복세가 보여지고 있는 유로존 추가 부양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하셨는데 이런 유로존 경기 회복에 혹시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그럼 남은 관전 포인트는 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한 고비는 넘겼다 싶긴 했는데 다시 재부각되는 이유 일단 어디에 있나요? 결정적으로요. 오바마 대통령의 기자회견 쪽에 일단 그 가장 큰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현재 공은 러시아 쪽으로 넘겨졌다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 오바마 대통령이 일단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얘기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푸틴 대통령이 그 답변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느냐 그냥 조용히 묵묵하게 그냥 일관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긴장 상태로 대립을 다시금 재차 하게 되느냐 안 하게 되느냐의 어떤 그 잣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와 맞물리면서요 실제로 우리 그 경제 상황 쪽에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겠죠. 무슨 부분이냐면 리스크에 대한 부각 가능성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겠지만요. 가장 큰 것 뭐니 해도 지금 현재 이번 얼마 전 상황에서도 우리가 경험을 했었죠. 에너지 관련 산업들 그리고 곡물 가격 산업들, 곡물 가격의 어떤 그 변동성 부분들 우리가 이 부분 다시 한번 재발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염두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크라이나 상황이 좀 긴박한 상황으로 돌아갈 때 우리 시장에서의 정유 업종 주가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점 이번에 다시금 복귀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국제 곡물 가격 동향 역시 예의주시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요. 국제 정세가 불안하다 보면 결국은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 그리고 가스에 대한 관심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역시 대체 에너지, 이 가스 관련주 계속해서 주목하는 것도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간밤에 글로벌 증시에서 좋은 뉴스가 있었다면 미국의 고용 관련 지표가 좋아졌다는 건데 고용 시장이 진짜 좋아지고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하루 전에는 민간 고용이 안 좋았는데 간밤에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많이 줄었고 이제 오늘 밤에 나올 진짜 고용 보고서가 2월 달에 어떻게 나올 건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2월까지도 미국 북동부 쪽에서는 한파가 심하지 않았나. 이번에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약간의 왜곡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아직 FOMC에서 옐런 의장 말을 했죠. 그 상원 청문회에서 한파의 영향 분석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말 한파의 영향인지 아닌지 그리고 한파의 영향이 있었다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 민감도 분석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요. 지금 이제 나오는 고용 지표들 우리 최은희 앵커께서도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셨습니다만은 잘못 나오게 되면 한파 영향이 컸다고 할 것이고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온 대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시장 그 고용 관련된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말 그대로 투자 심리의 긍정적인 방향성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제가 오늘 오히려 그 부분보다는 좀 다른 각도에서 그 고용 지표를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그 고용 신규 실업 청구 건수 발표되는 지표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 고용 건수, 그다음에 실업률 지표 이런 부분들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한번 업종별로 실질적으로 업종별로 감원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느냐 이 부분도 한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고용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챌린저사 지금 감원 건수 매달 집계를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발표된 지표 그러니까 지난 밤에 발표를 했는데요. 전월 대비해서는 9%가 감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동기에 대비해서는 24%나 줄어드는 오히려 감원은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시장 지금 전체적인 산업 내의 고용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종목별 업종별로 엇갈리는 현상 좀 나타납니다. 감원이 되고 있는 주요 업종 집결해봤더니 금융업종과 통신업종 그리고 유통업종이 대부분이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대한 감원 비중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 얘기는 미국 정부에서 과거부터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해왔던 리쇼어링 정책,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면서 고용도 증대시키고 그 고용 증대된 부분에 의한 소비도 증대시키고 소비가 증가를 하면서 또 재투자, 기업들의 재투자를 늘리는 전반적인 경기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방법과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 내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정책들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전반적인 미국의 경기 상황, 고용을 통해서 보건 아니면 제조업 경기를 통해서 보건 소비를 통해서 보건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추세를 가지면은 분명히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또 미국의 고용 지표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지만 한파 때문이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거론되는데 주요 감원 섹터가 서비스 업종 쪽이라는 거, 제조업 쪽은 견고하다라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일단 앞서서 추가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을 얘기하셨는데 또 다음 주 쿼드러플 위칭데이라서 그 전까지 그런 분위기는 조금 더 이어질 것도 같습니다. 근데 미국의 고용 지표가 어떤 식으로든 좋게 해석된다면 다음 주 초반에 반짝 강할 가능성은 있는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코스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종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그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다음 주 중후반 계속돼서 좀 진행될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모멘텀은 분명히 제한적일 것이다. 시장 내 거의 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멘텀을 크게 나눠보면 실적 모멘텀, 그리고 이제 그 정책적인 모멘텀, 그리고 큰 그림 속에서의 경기 모멘텀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생각을 해보면 경기 모멘텀, G2로부터 나타나는 경기 모멘텀은 극히 제한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 미국 같은 부분은 한파의 영향을 지금 분석하기에 분주한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성장 목표치를 7.5%로 제시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달성 여부 아직 시장 내 의구심이 많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G2로부터의 경기 모멘텀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 내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의 어떤 그 방향성을 일단은 혼조내진 보합권 양상이 전개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오히려 이런 그 실적 중심으로 그리고 앞으로 정책 관련 중심으로 지금 시장 내에서 관심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더 지금 현재는 더 나아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개별 장세가 펼쳐질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시장 내 크게 세 가지 모멘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실적 모멘텀일 것이고 그 뒤를 잇는 것이 정책 모멘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들 모든 부분들이 사실상 최근에 개별 장세 전개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 큰 그림에서 이제 코스닥 어제 같은 경우 540선을 돌파했습니다. 실질적인 박스권을 돌파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시장 내에서 많은 분위기 지금 현재 550까지도 가능하겠다는 그런 분위기 형성되고 확산되고 있다라는 점 역시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실적 모멘텀과 정책 모멘텀 그 중심에는 뭐니 해도 그 코스닥 개별 종목들에 조금 더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거꾸로 경기 모멘텀 같은 경우는 대형주다 보니까 경기 G2로부터 좀 기대하는 부분이 좀 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이런 속에서 두 시장 간의 차별화가 당분간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실적 그리고 무엇보다 정책 모멘텀까지 살아있는 괜찮은 중소형주로는 어떤 쪽을 보고 계신 겁니까? 한국에는 이 부분들이 또 대체에너지 관련주들 하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관련주, 그다음에 스마트 융합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맞지 않나. 대체에너지, 헬스케어, 스마트 융합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쪽이 정책 관련주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당분간은 코스피는 좀 조용할 가능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훨씬 더 잘 가는 장세를 예상하셨습니다. 대체에너지, 헬스케어, 스마트 융합 쪽을 두 개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장 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출발할지 분석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일단 제 곁에 나와주셨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지점 김근호 연구원님도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시장 예상 상황부터 여쭤봐야겠는데 1970선은 일단 안착이 되고 있고 간밤에 뭐 큰 악재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우크라이나 잡음이 다시 좀 생겼고 물론 이제 22쪽에서 부양책은 안 나왔는데 오늘 어떻게 시작할까요? 오늘 시장 자체는 좀 상승세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어쨌든 이제 그저께 갭상승 동반하고 나서 추가 상승을 보인 게 아니라 행보세 보였던 것이고 어저께도 눈치 보기 장세 연출됐기 때문에 오늘도 좀 상승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좀 아직은 남아있는 구간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3일 동안 뭐 강하게 올라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540포인트까지 올라왔고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약간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기에는 오늘 같은 날 무리하게 추격 매수 해가지고 막 주식 비중을 넓히면서 마감을 하기보다는 일단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주식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고 가지고 가고 있는 현금은 조금 다음 주를 좀 대비해서 보유하시면서 하루를 일주일을 마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시장 자체적으로는 일단 점진적 상승은 기대가 되지만은 뭐 최근처럼 강하게 상승하기보다는 행보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의견은 많이 오른 코스닥 쪽에도 유효한.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가 최근 3일 동안 좀 많이 올랐죠. 예. 엄밀히 따지면 528포인트 정도서부터 540포인트까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2% 넘게 지수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종목별로 조금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숨고르기는 좀 더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이 정도에서 코스닥이 540 지켜서 끝낸다면 주간 상승률이 역시 2%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 알아봅니다. 압구정으로 나가서 들어볼 텐데 인사를 아직 안 했죠?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뭐 모바일 섹터도 상당히 강했었고 카지노도 한 자리 했었는데 오늘 어떤 섹터가 강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정거래일에 삼성전자 승소 판결 때문인지 일단 뭐 반도체 IT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런 판단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또 자동차부 관련주들은 뭐 계속적으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이 통칭적으로 운수장비라고 일컬어지는 조선업종도 잘 나오고 있다.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일에 좀 강했었던 뭐 LED 업종이 코스닥 쪽에서 LED 업종이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좀 아침에는 좀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토대가 좀 마련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전히 게임주와 뭐 오락 컨텐츠로 일컬어지는 엔터, 게임, 카지노 이런 종목들, 이런 업종들은 당분간은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 고점에 대한 그리고 상승폭이 좀 부담스럽다는 부분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는 하시고요. 시장 전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올라왔기 때문에 가는 종목이 물론 가는 거는 맞지만 시장이 좀 쉬어간다면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도 좀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놓고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좀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아침에 좀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이라도 조금 장중에는 흐름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은 또 건설주들도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고 있네요. 이런 업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진짜 강세를 어떤 섹터가 보이는지 개장 후에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시가총액 상위주 동시효과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1% 정도 오늘 소송에 승소해서인지요. 관련해서 모바일 기기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애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났죠. 1%가량 오늘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133만 원대에서 크게 못 벗어날 것으로 보여지네요. 오늘 현대차는 파란볼, 하이닉스가 약간 주춤합니다. 어제 하이닉스도 주춤했지만 네이버가 종가상 2% 가까이 더 크게 빠지면서 결국 시가총액 상위주는 역시 아직까지 4위가 하이닉스, 5위가 네이버 순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어제 하루 만에 한 5만 원 정도 빠져서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오늘 1% 가까이 일단 한번 곧바로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네이버가 이렇게 강하게 출발하면 지수도 크게 안 빠질 것 같네요. 포스코도 연속적인 반등이 주 중반부터 계속 이어질 분위기고요. 한국전력은 역시 고점에서 좀 조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다른 종목들도 그냥 강보합권 정도의 조용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하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STX 엔진, 대상 정도이고요. 오늘 영업 정지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 악재가 사실상 겹친 KT는 2% 중반대 정도 개파락이 예상됩니다. 네, 3월 7일 금요일 우리장 개장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에서 S&P 500은 고용지표 개선 속에 신고가가 났고 유럽 쪽은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부양책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밖에 오르지 못했는데요. 오늘 밤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잡음이 약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어제까지 진행이 정말 무진장 좋았던 코스닥이 오늘 또 오를 것인지 아니면 코스피와 함께 쉬어갈 것인지 출발 상황을 통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네, 코스피 시장 0.3%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1982포인트 정도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고요. 일단 1980포인트 안착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좀 강세로 이어질 수 있는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쉬어갈 때 코스피가 좀 더 힘을 내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코스닥 오늘도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42포인트대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일단 힘 조절이 필요한 구간에서 힘을 더 내면서 마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혹은 아침에 좀 힘을 내다가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한 주를 마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선물지수를 좀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로 강한 베이시스를 동반하면서 좀 강세를 띠고 있는데 다음 주가 선물옵션 컷오프 위치인데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제가 그동안 선물 베이시스를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3월물도 중요하겠지만 6월물 선물의 미결제 약정이 얼마 늘어나는지 여부 이쪽에 대해서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3월물에서 6월물을 넘기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 유념 있게 살피기 바라시겠고요. 환율을 좀 보신다면 약간 하락을 해가지고 1062원에서 환율이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1.6원 정도 하락을 했는데 어저께 엔화는 약세를 띠면서 마감을 했었고 우리나라 원화는 강세를 띠면서 마감했던 부분들이 오늘 추가적으로 엔화가 약세가 이루어진다라면은 환율 관련해서 약간 또 우려감이 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마감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코스피는 1980선을 올 들어서 처음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또 상승하면 지금 엿새째 상승세가 되는데 오늘 종가까지 지키면 엿새째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하는 분위기가 코스닥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양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네요. 일본 증시는 어떻게 개장했을까? 어제 사실 15,000엔선이 안착이 됐었거든요. 오늘 또 오릅니다. 일본도 이렇게 되면 4거래일 연속 오르는 셈이 되는데 아침 개장가만 해도 전일 종가보다 1% 정도 위쪽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 거래소 코스닥 순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역시 승소 소식 이후에 0.7% 정도 상승해서 개장을 했고요. 현대차만 파란 불일 뿐 나머지 종목은 보합권 내지 상승 출발입니다. 모비스도 조금 반등을 주고 있네요. 네이버가 일단 하루 만에 반등 줘서 84만 원대 정도는 일단 회복을 한 상황. 하이닉스는 움직임 없습니다. 포스코도 추가 반등 나오면서 28만 원대는 올라섰네요. 자, 계속해서 나머지 종목 더 살펴볼까요? 한국전력도 보합권, 기아차도 보합권. 오늘 자동차는 전반적으로 조용한 듯 싶고요. SKT는 일단 플러스권입니다만 KT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KT는 마이너스 2%대로 안 좋게 신저가 경신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강보합권, 현대중공업도 강보합권. LG화학과 현대중공업은 아쉽게 빠르게 올라오지는 못하는 구조입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모습입니다. 자, 이제 파라다이스가 1위로 올라서나요? 시총 2위 정도까지 전일 지켰었는데 파라다이스의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만 원 뚫던 이제 3만 2천 원까지 올라옵니다. 오늘도 화면에 보여지는 종목 가운데 가장 강한 모습이에요. 서울반도체가 두 번째로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1% 정도 역시 서울반도체도 같이 올라오면서 4만 9천 원 정도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CJENM은 주 중반까지 아주 흐름이 좋았었는데 오늘 살짝 쉬어가도 괜찮을 만한 자리예요. SK브로드밴드도 강보합권 정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분위기까지 짚어드렸는데요. 오늘 강세를 띠는 섹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김근우 연구원님. 네, 일단 뭐 코스피 쪽에서는 의료정밀 업종이 가장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화학, 그리고 전기가스, 그리고 운수창고 이런 식으로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의료정밀 쪽에서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료정밀 기기들은 아니고 좀 중소형 종목들이 많고요. 특히나 뭐 대표적으로 한다면 화학인데 일단 한화, 그리고 이 삼화페인트, 제일모직 이런 종목들이 좀 플러스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그래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아직까지 뭐 지수가 많이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시세가 아직 낮다 판단은 어렵고요. 전기가스 같은 경우에는 가스공사, 인천도시가스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 그 뒤로 기계와 전기전자, 운수창고 이런 업종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오락문화 업종이 오늘 제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키스트인데 일단 키스트가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 그 다음으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영종도 호텔 카지노, 리조트 카지노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음식료와 담배인데 이 음식료 업종이 최근에 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지금 이 메일 유업 그리고 팜스토리 이런 종목, 하림 이런 종목들이 뒤를 이으고 있고요. 그 다음이 디지털 컨텐츠, YD 온라인이라든지 게임주들 그리고 음원 콘텐츠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좀 코스닥 쪽에서 강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키스트 파라다이스에 대해서도 우리 김근우 연구원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이번엔 시장의 수급 한번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는 1989군, 코스닥은 추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침 이제 막 개장한 상황이긴 하지만 수급 상황이 어떨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네, 일단 수급은 외국인 모두 거래소, 코스닥, 선물 모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네. 일단 아침에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신다면 약간 철강 쪽하고 전기전자 쪽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화학 쪽도 들어오고, 일단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이 두 종목군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 특히 중국 관련된 민감주들, 외국인 조금 간헐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를 하시면서, 오전장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프로그램 쪽에서는 이제 비차익 쪽에서 이제 일부 매수가 좀 잡히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프로그램 쪽을 통해서 계속 1,000억 넘게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됐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아직은 선물 강세 베이시스를 통해서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 좀 더 매수가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동향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 수급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외국인들이 강하게 앞서 이틀 연속 사준 건 아니었지만 오늘까지 매수세는 유지해 준다라는 점 다행이고요. 일단 오늘은 기관의 매수가 장초반 살짝 거래소에 잡히고 있는 점도 다행입니다. 계속해서 달러원 출발 상황도 알아볼까요? 유진투자선물로 어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주원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일 추가 부양책 안 나오면서 달러 유로가 1.38대까지 급등하는 걸 봤는데 달러가 약세를 뛸 줄 알았는데 또 미국의 지표가 좋아서인지 NDF 어떻게 시작했고 달러는 어떻게 출발했는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종가 대비 1원 60전 하락한 1062원 50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1061원 후반대, 1062원 초반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환율은 오늘 1060원 초중반에서 등락을 보일 전망인데요. 유럽중앙은행이 지난밤에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하고 추가 부양책을 내놓지 않음에 따라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줄면서 3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이에 따라 여기에서 거래된 원달러 환율 1개월물이 약보합을 보였습니다. 1개월물은 1065원 75전의 추정 효과를 나타냈는데요.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1원 95전을 고려하면 전일 현물한 종가였던 1064원 10전보다는 30전 정도 하락한 수준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위험 회피 심리 완화 및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하락 압력을 가하겠지만 레벨 부담감 및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가 1060원대 초반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불안감도 환율의 하단을 여전히 지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한편 오늘은 미국의 2월 비농업 부분 고용 결과를 기다리면서 좁은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환율 범위도 1062원에서 68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이라도 오늘 좀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1060원대 박스권 하단이 깨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셨네요. 결국 오늘 밤에 있을 미국의 고용보고서 결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 이주원 연구원님을 통해 외환시장 동향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1980을 보여주는 아침 돌발 종목 알아봅니다. 약속 드린 대로 첫 번째 돌발 종목은 KT입니다. 1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라고 하죠. 유출 소식이 있었고 영업 정지도 이제 다음 주면 임박해 있는 이중고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통신주보다 유독 KT는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밀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역시 개인정보 보안업체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이미 이니텍을 중심으로 관련주 흐름이 상당히 단기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 전해드렸었잖아요. 한번 흐름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이소닉과 디지털옵틱 이 양 회사가 모두 경영권 매각설이 돌면서 특별히 하이소닉은 7% 이렇게 급등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현실화 가능한 얘기인지 급등 사유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KG 이니시스, 인터플렉스는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동반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KT 얘기부터 압구정으로 나가서 들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K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는 거는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일단 KT는 홈페이지 해킹으로 가입자 1,600만 명 중에 1,20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고요. 지난 2012년 7월 대량 정보 유출 이후 1년 8개월 만의 일인데 저도 KT 가입자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 정보도 좀 유출이 되는지 참 우려스럽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KT가 이러면 다음 주부터 영업 정지가 좀 예상이 되는데 여러 가지로 좀 악재가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고객 정보 유출 이 부분은 최근에 카드 사태도 마찬가지였고 여러 가지 좀 금융권의 그 고객 정보 유출의 사태를 좀 빗대어 본다면 일단 단기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좀 빠르게 마무리를 하려는 그러니까 빠르게 좀 대책들을 세우는 모습들을 좀 봤을 때는 해결은 금방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이슈 이후의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일단 또 거기다가 중요한 건 영업정지까지 좀 물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KT를 선뜻 매수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쁜 쪽이 있으면 좋은 쪽도 당연히 있겠죠. 이 KT나 그 전에 금융권의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된 부분으로 봤을 때 수혜는 일단 정보 보안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이니텍 그리고 라운시큐어 그리고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파수닷컴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이런 종목들은 오늘 아침에 좀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개인 신상 정보의 유출에 따라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면서 이런 종목들은 좀 정보 보안과 관련된 종목들은 좀 강세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언급을 많이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소프트웨어 정보 보안 업체들은 향후에도 충분히 이슈는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된 부분은 단기간에 끝날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미래로 갈수록 훨씬 더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로 좀 봐도 되는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이소닉과 디지털 옵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하이소닉 디지털 옵틱 이 경영권 매각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제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이소닉과 디지털 옵틱 두 종목 다 좀 플러스로 움직이고 있는데 경영권 매각 추진 이 부분 때문에 두 종목 다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회사의 경영권 매각 추진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결국엔 인수합병이라고 하는 M&A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요. 디지털 옵틱과 하이소닉의 경영권 매각 추진 보도의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거래소가 조회 공시를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 시한은 오후 6시까지인데 일단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경영권 매각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주가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 종목은 KG 이니시스입니다. 사실 KG 이니시스를 비롯한 전자결제주들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죠. 이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결제주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일단 이니시스가 오늘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이 제시가 되면서 오늘 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좀 우려스러운 자리까지 좀 밀리고 있는데요. 이니시스가 4분기 실적 부진, KG 옐로우키 실적 악화 때문에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부진했다.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다.
있다는 의견을 증권사에서 좀 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자체도 매수해서 보유를 하향 조정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4분기 잠정 별도 기준 매출액이 5.8% 증가한 730억, 영업이익은 한 1.2% 감소한 47억 정도 기록했다. 매출액은 일단 당사 추정치를 한 4% 정도 하회하고 영업이익은 한 6.9% 정도 하회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러한 안 좋은 평가가 결국에는 주가로 좀 반영이 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단 전자결제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좀 전자결제주들을 봤을 때는 긍정적입니다. 근데 KG 이니시스가 조금 약점이었던 건 역시나 KG의 옐로우캡의 실적 부진 이 부분인데 일단 이 부분이 과연 어떤 식으로 좀 반영이 되느냐, 옐로우캡이 언제 어느 식으로 조금 이 실적이 개선이 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인터플렉스인데요. 인터플렉스가 사실 그간 많이 움직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마이너스를 좀 보여주는 모습, 이 부분인데, 일단, 이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급감했다라는 소식에 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5,069만원, 전년도 대비해서 99.9% 감시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29.5% 증가했는데요. 일단 순손실이 났고 적자 전환한 7억 4천만 원으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일단 모르겠어요. 매출액은 그래도 꽤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좀 줄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적을 바라볼 필요가 생겼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회생되기에는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들 있는 것 같고요. 뭐 주가상으로도 지금 굉장히 긴 박스권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실적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인터플렉스까지 앞서 KG 이니시스에 이어 살펴봤습니다. KG 이니시스는 옐로우캡 자회사 실적이 발목을 좀 잡은 모양이네요. 오늘 대상이 거의 신고가 부근인데요. 4분기 깜짝 실적이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같은 내수주 섹터에서 또 놓칠 수 없는 종목이 바로 호텔 신라가 되겠죠. 이 종목이 사상 처음으로 9만 원을 어제 찍었거든요. 외국인들의 무시무시한 러브콜이 이어진 결과인데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보면 좋을지 정말 호텔 신라 얘기도 해봐야겠습니다. NC소프트는 오늘 조금 아쉽게 됐어요. 20만 원 회복하고 21만 원대까지 안착을 못한 채 121 2평에 막혀 밀리고 있는데 어제 급등했었던 조이맥스 포함해 게임빌 그리고 컴투스까지 넓게 모바일 게임주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코론 글로벌은 어제 우선 상환주 요거 상환 우선주 발행하고 감자 소식 때문에 많이 밀렸었는데 오늘은 코롱 지주회사는 살아납니다만은 코롱 글로벌은 이틀 연속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먼저 대상 호텔신라 게임주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대상이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5% 정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운신업종군들은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금 시즌에 돌입을 했죠. 왜 그러냐면은 가격 인상을 1분기 혹은 작년 연말서부터 인상을 단행을 했고 또 하나가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인상도 가능하다는 부분들 대신에 원자재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중국 시장에서의 그 소비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매물대를 돌파시키는 양봉이기 때문에 4만원 돌파를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 42,000원대까지는 꾸준하게 더 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언급해 드리고 싶고요. 호텔신라는 오늘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만은 4분기 1분기죠. 1분기 예상 매출이 5,30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2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공격적인 그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이라는 영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가 지금 9만원 돌파를 목전에 두면서 약간 9만원을 좀 저항으로 잡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일단 10만원대까지는 가봐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주식이라는 게 걸리는 금액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1,000원짜리 종목, 1,000원, 10,000원 미만인 종목군들은 한 10,000원 정도 오게 되면 좀 덜컥덜컥 걸리는 경우가 있고, 또 10,000원에서 10만원 사이에서 보면은 보통 3에서 5만원 단위로 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00원, 이게 10만원 이하인 종목군들은 또 9에서 10만원 혹은 11만원 사이에서 또 이제 걸리는, 왜냐면 이게 심리적 저항 가격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솔직히 95,000원이나 10만원이나 가격 차이는 5,000원밖에 나진 않지만은 느낌상 10만원 하면 되게 좀 비싸 보이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저항선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저항선이 온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만원대까지는 일단은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홀딩 하시고요.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9만원이기 때문에 10만원 정도 간다면 10% 정도 수익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고르신다면은 충분히 갈 수 있다 해서 신규로도 한 9만원 초반, 9만원 이하에서는 일부 분할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NC소프트가 어제 좀 강한 모습을 띄었었죠. 결국 이제 리니지, 뭐 블레이드 소울 이런 얘기가 좋게 나온다라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좀 안 좋게 나오면은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리니지 한 근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 게임이. 근데 이걸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좀 만들겠다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뭐 블레이드 소울도 최근에 뭐 중국 시장에서의 약간의 성장성, 매출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모습을 띄었었다는 부분들. 최근에 게임주들 보신다라면은 작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게임주보다는 약간 온라인 게임주들이 좀 힘을 냈었고, 작년 하반기 5월 초부터는 모바일 게임주들이 강세를 띠면서 주가를 좀 올라오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NC소프트도 모바일 게임 얘기가 모바일이 붙어버리니까 주가가 또 올라오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 다만 어쨌든 모바일 게임은 일단 부가적인 것이지 NC소프트가 본업을 모바일 게임을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여전히 PC 이쪽의 게임을 주된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약간 보완책인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솔직히 PC 접속을 못한 상황에서의 그 유저가 좀 그걸 좀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고객 유저를 이탈을 막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만, 이게 엄청나게 새로운 유저를 끌어들일 만한 요인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니지를 안 하던 사람이 리니지를 하기 위해서 모바일 게임을 다운받는 경우는 적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기존에 리니지를 하던 사람들이 이것을 PC가 없는 곳에서 하기 위해서 다운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실적으로 바로 연결되기엔 엄청나게 확장세이 되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다는 부분들. 하지만 주가 자체는 일단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121선 정도가 일단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고민에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한번 좀 비중을 줄이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더 끌고 가볼 것이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 NC소프트를 계속 말씀드렸을 때도 일단 20만원대에서는 1차적인 바닥이 형성될 수 있다. 여기서의 그 편차는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 19만원대를 저점을 찍고 올라온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약세를 띈다고 해도 결국에는 20만원 정도에서의 그 지지력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저께 올라온 거에 반 정도 잡아드릴게요. 한 20만 한 3,000원 정도, 혹은 20만 4,000원 정도만 지켜진다라면은 좀 더 홀딩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나서 주가 흐름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쨌든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손실보다는 이익 혹은 본절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모바일 게임주라면 뭐 조인맥스, 컴투스, 게임빌 모두 오늘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쵸? 최근에 모바일 게임즈의 특징이 뭐냐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가끔씩 생각하고 있는 게, 모바일 게임 회사가 10대 군데가 되는데 모두 다 신작을 내게 되면은 과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 결국엔 거기서 그쵸? 흥행이 되는 회사만 수익을 나오고, 흥행이 되지 못하는 회사의 주가들은 다시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그 작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양날의 칼에 이제 위치에 놓여 있다. 주가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상기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단순하게 중국에 진출한다라는 기대감으로 급등세를 보여줬던 종목군들은
분들은 좀 조심을 하시고요. 오히려 전통적으로 이제 모바일 게임을 좀 진행을 했던 뭐 게임빌 컴투스 같은 경우 원래 이쪽을 전업을 했던 회사고요. 또 이제 작년에 이제 컴투스와 게임빌이 업무했더니 합친 거 아닙니까? 네. 합쳤기 때문에 같은 회사를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이들은 매년 새로운 그러니까 그 시리즈가 있습니다. 뭐 야구 게임이라든지 뭐 마구마구 뭐 이런 야구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또 기대감이 있고 또 그 게임빌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떤 그 구조조정이 잘 마무리되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컴투스나 게임빌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왜냐면 또 이들 종목은 덜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선별적인 관심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른 종목군들은 좀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제 5대1 감자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급락이 나왔고 오늘도 이제 일단 하락폭은 좀 진정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부채 비율을 좀 줄이려고 뭐 우선 상한주도 상한 우선주도 네. 좀 발행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하는데 일단 뭐 부채 비율이 한 500%대에서 330%대로 감소를 한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연결되기는 아직은 좀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바로 어떤 앞으로의 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주가가 좀 반등하기에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거. 일단 하락폭은 좀 진정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한 2,600원 전후로 해서 행보세를 좀 보여주고 나서 방향성을 탐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오롱 글로벌까지 살펴봤습니다. 앞서서 키스트하고 파라다이스를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별그대 끝났는데 중국에서 또 이렇게 신드롬이 불 줄이야. 그리고 자회사가 초밥에 달인 모바일 게임까지 신작 내놓는다는 얘기. 키스트가 어제는 상한가 갈 뻔했었고 앞서서도 급등했는데 오늘까지 사흘 연속 강합니다. 파라다이스가 이제 강원랜드 제치고 카지노 업종에서는 1등이죠. 주가가 가장 비싼데 중국인 관광객, 이 VIP들이 늘어나면서 파라다이스의 수익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하네요. 썬데이 토즈가 다행입니다. 갖고 계셨던 분들 전전에 급락했었고 전일 애매한 반등을 줘서 어떻게 하나 했었는데 오늘 추가로 한 8% 이상 급등을 하네요. SKCNC도 지금 신고가를 내는 상황에서 엔카 온라인 부문을 호주하고 조인트 벤처 설립한다 그래서 어제 이미 강세를 좀 띄었었는데 오늘 추가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키스트 파라다이스 얘기 먼저 들어볼게요.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별그대라고 해서 별에서 온 그대, 김수현과 전지현이 주인공으로 한 SBS 수목 드라마였는데 지난 5일에 뭐 중국 최고 지도부 7인 중 한 명의 왕치산 중앙기율위원회 서기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뭐 극찬할 정도로 중국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남자 주연 배우 김수현 씨가 속한 이 회사가 바로 이 키스트입니다. 근데 키스트가 뭐 특이한 것이 이 배우 배용준 씨가 31.68%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로 있는 기획사고요. 뭐 이런 중국 쪽에서의 급등 그리고 또 이 드라마 판권에 대한 판매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뭐 계속적으로 좀 제시가 됐었는데 뭐 파급 효과는 뭐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키스트의 주가 상승을 보면 굉장히 좀 무섭게 오르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뭐 김수현이라는 굉장히 좀 파급력 있는 이 배우, 그 배우로 인해서 이 기획사 전체적으로 좀 수익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 큰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로 중국 기대감입니다. 이 중국 VIP 고객이 사실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게 바로 이 파라다이스인데, 파라다이스가 또 최근에 중국 VIP 고객 증가에 대한 기대감, 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고요. 2017년도에 설립 예정인 영종도 복합 리조트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영종도 복합 리조트 내에 이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카지노를 좀 만들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뭐 만약에 내국인을 좀 배제하더라도 뭐 중국인만 봤더라도 뭐 장사가 충분히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파라다이스가 굉장히 좀 강한 주가 상승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오늘도 역시나
거침없이 좀 달려주는 모습. 당분간은 그렇게 쉽게 좀 꺾이기는 힘들겠지만 뭐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고점권에 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게임주들이 쉴 새 없이 달리고 있는데요. 썬데이 토즈가 오늘 해외 진출과 월 매출액의 급증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굉장히 좋은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뭐 전혀 급락한 자리까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이 썬데이 토즈 CJ E&M 넷마블은 이달 중 애니팡 4천성의 대만 서비스를 현지 게임사 조이밤을 통해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 조이밤이 CJ E&M의 자회사인 CJ 게임즈가 지분 60%를 출자해서 현지 게임 업체인 카이엔테크와 공동으로 설립한 게임 배급법인이고요. 썬데이 토즈가 또 애니팡2의 흥행에 입어 지난달 200억을 웃도는 월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썬데이 토즈의 강세가 이 해외 쪽에 매출이 굉장히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월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면서 굉장히 좀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게임주도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게임 산업 자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규제가 어느 정도 좀 들어갔다. 여러 가지로 좀 이슈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게임주는 당분간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SKCNC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SKCNC가 최근에 BIT 부분에 대한 수익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강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고차 합작법인 설립에 따른 강세, SKCNC가 전날에 중고차 매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엔카 사업부 중에 온라인 부분을 문적 분할을 해서 호주의 카세이즈닷컴과 JV,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의 를 설립한다고 밝혔고요. 이번 결정은 리스크는 제한적이고 성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증권사 사이드 쪽에 보고서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향후에 BIT 부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를 좀 찾았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이 국내 중고차 시장 온라인 사업이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에 추세적인 성장은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해외 진출 본격화의 어떤 기틀을 마련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상승 이슈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그러나 오늘은 어느 정도 좀 그런 이슈들이 좀 반영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 반영은 향후 좀 지켜보면서 어떻게 흘러나가는지는 좀 봐야 된다. 근데 주가는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 추가적인 상승은 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일단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 어떤 보유자분들의 영역이지 신규 매수하실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SKCNC 설명까지 들었네요. 아모레퍼시픽이 120만 원까지 회복하면서 정말 황제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작년 한 해 정말 부진했었죠. 17%나 연간 단위로 수익률이 안 좋았었는데 올해 들어서 한 2월 이제 막 3월 초반인데 벌써 20%가량 수익이 회복이 됐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다시 한번 구조적으로 이제 이익이 나는 한 3년 만에 그런 해를 맞게 됐다고 하는데 전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대표 재선임에 반대한다라면서 실력 행사를 했었죠. 만도가 기업 리스크가 줄어서인지 소폭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작년 12월에 상장했고 저희가 이 자리를 통해서도 분석을 도와드렸었는데 신규 커버리지 게시하는 증권사까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성장성이 아주 높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솔루에타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만도를 먼저 볼죠. 네,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2% 정도 상승 보이면서 신고가지 연출시키고 있는데 일단은 아까 호텔신라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거 생각하고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면세점 이쪽에 대한 매출 혹은 여기의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면세점 수익이 35에서 40% 정도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판로가 다양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아모레퍼시픽한테는 긍정적인 호재를 작용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 자체도 어찌됐든 한 3만원, 114만원 정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달 가까운 행보세를 보여주고 나서 이제 고점 돌파가 이루어진 거라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 125만원 근방
중반까지는 제 근처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더 올라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 올라오고 나서 불과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한 3% 남짓이거든요. 3에서 4% 남짓인데 그 정도 더 올라오고 나면 또 권리 위치가 또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계속 저항대 적용했던 것이 125만 원, 130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돌파시킬 만한 강한 이벤트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만두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국민연금이 대표이사 선임을 조금 반대를 했고 또 이제 그런 이유가 모 그룹이죠. 한라 건설이죠. 한라 그룹이 이제 이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만두가 너무 휘둘리다 보니까 이 부분 주주 이익을 훼손한다고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한라가 하이힐이라는 것을 좀 매각을 하죠. 부동산 펀드 이 관련된 것인데 이로 인해 가지고 한 600억 정도 현금 유입이 되면서 모 그룹 한라의 그 재무 구조가 개선된다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부품주사들 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맞물려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충분히 한 13만 7천 원 돌파시켜서 제가 보기에는 직접 고점대까지 한 14만 5천 원, 뭐 15만 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일시차 가격 조정 주고 나서 쌍바닥을 보여주고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추가적인 상승 엿볼 수 있다라는 거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솔로에타가 이제 전자파 차폐 시장에서의 그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전자파를 좀 막아주는 부품을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주로 납품사가 3M이라든지 삼성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중소업체들한테 가격 단가 인하 압력을 좀 심하게 하지 않는 회사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짓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한 23% 이상 되고 있고요. 다른 동종 업체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매력도가 높게 작용한다 얘기가 나오면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올해도 뭐 영업이익이 한 50% 이상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미 상장이 이루어지고 나서 2만원대에서 3만원대까지는 주가 자체가 또 50% 올라왔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신규주이고요. 그리고 매물대, 그러니까 물론 신규주가 매물대가 얼마냐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과거의 주가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의 그 3만 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리적 저항대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3만 원을 안착하는 시도를 좀 더 보여주고 나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지금 같은 모양새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양봉으로 나오는 모습이라면, 그러니까 윗꼬리가 나오는 소음봉이 아니라 양봉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말씀드리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양봉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무리한 추격 매수하는 것은 좀 나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솔로에타 3만 원 안착을 보고 나서 확인 후 매수해도 늦지 않겠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오늘장 필요한 전략 들을 시간인데요. 코스피는 4월째 상승하면서 1980을 일단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무려 엿새 연속 랠리를 이어나가며 연중 최고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양시장의 수급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오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뭐 상승하는 것도 좋지만은 뭐 항상 오를 수는 없는 것 시장이고요. 네. 최근에 약간 소외를 받았던 음식료 업종군들이 좀 힘을 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대상도 좋은 실적이 나왔었고 뭐 오뜨기라든지 또 중국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군들 좀 관심을 갖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음식료 업종뿐이 아니라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네네. 충분하게 호텔신라 같은 종목군들도 네.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 좀 언급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이제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주 보면은 지형도가 많이 바뀌는 그런 모습입니다. 파라다이스가 언제 이렇게까지 올라올지 알았겠습니까? 계속해서 김근호 연구원님의 한마디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코스피가 1980을 회복한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임에도 탄력은 떨어졌다라는 느낌 듭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계속 힘을 더 내는 것 같네요. 네, 일단 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지금 수준은
조금은 부담스러운 수준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지수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에 와 있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지수는 좀 쉬어갈 수 있다. 근데 얼마만큼 더 쉬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폭으로 쉬느냐, 이게 문제인데, 수급이나 이런 상황들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많이 쉴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더라도 소폭 조정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 강한 상승 박스권 안에서 계속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단이 이미 상승을 했고 상단도 어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단이 모두 올라온 상황에서 좀 박스권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는 지금 수준에서 조금 움직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종목별로는 굉장히 좀 시세가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종목별 접근을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종목별로는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모습들이 분명히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업종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대형주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자동차나 전체적으로 운수 장비라고 일컬어지는 자동차 조선이 좀 강하게 올라오는 것들 같고, 최근에 또 이 내수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대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최근에 기관이나 이런 쪽 사이드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온 종목들을 좀 보면 소비와 관련된 내수주들이 굉장히 좀 많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만약에 좀 장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해칭성으로 물량을 좀 보유하려는 움직임도 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또 내수 소비주가 또 하나의 대안으로 좀 작용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민감주와 내수 관련주들을 좀 같이 보시는 부분이 좀 당분간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어느 정도 좀 올라왔고, 여기서 20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으로는 550포인트, 이거보다는 종목별로 좀 피킹을 잘해서 똘똘한 종목을 좀 사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근우 연구원님은 계속해서 종목별 관심도를 더 높이자 쪽의 전략이신데, 역시 두 분의 공통된 부분은 많이 오른 시장 분위기 속에서 내수주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니 관심을 가져볼 때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님, 김근우 연구원님 통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1980을 보여주는 상황, 코스닥도 540선 초반인 상황인데요. 선물 시장 분위기 어떨까요? 필요한 전략까지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선물 시장 어제는 사실 눈치 보느라 아주 조용하고 좁게만 움직였었는데, 오늘 아침에 258대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도 꽤나 많이 산다는 느낌도 받네요. 네, 일단 현선물 동반해서 상승, 여기서 이번 주 3거래일이 횡보를 했습니다. 월, 화, 목이 횡보를 좀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떨어지는 횡보 속에서 시장은 제한적인 하락이 좀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핸들링 자체는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에서 내가 현선물에 내 계좌가 수익이 나려고 한다면 무조건 기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 일단 출발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관계가 또다시 규모를 좀 축소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 우호적으로 현선물 동반 쪽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추가 상승 쪽을 좀 열어놓고 보자. 오늘 반등치는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키는 결국은 이 외국인들이 잡고 있다보다는 기관계 쪽이 잡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장 출발과 함께 외국인들 나홀로 매수 출발됐던 모습이 기관계 쪽에서 같이 핸들링을 잡아주면서 매수 쪽으로 잡았는데요. 현재도 매수 소폭이지만 우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계 쌍크림 매수 쪽이 잡혀준다라면 오늘 추가적인 상승 쪽으로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금융수요 창구가 매수 포지션을 매도 포지션을 일관했고 투신 쪽에서 규모 자체를 또다시 줄이고 있다라는 것이 추가적인 반등 259대를 눈전 앞에 두고
제대로 뚫어내지를 못하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고요. 이 부분 속에서 옵션 시장 쪽에 보면 콜옵션 쪽 추이와 풋옵션 쪽 추이. 자, 우리가 여기서쯤에서 한 번쯤 의아하는 물음표를 잡아야 됩니다. 바로 무슨 얘기냐면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1월과 2월 옵션 만기 때 그닥 그렇게 큰 시세가 없었다라는 관점이겠죠. 그런데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가 상당히 한산되고 있다라는 결론은 즉 시장의 거래 대금이 한산되는 부분인 첫 번째 원인이겠지만 두 번째 원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콜풋의 가격론을 놓고 본다라면 진입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옵션 쪽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상당히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프로그램 쪽을 보면 차익과 비차익 동반해서 매수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부근에서도 이제 베이시스를 급락을 시키면서 마무리를 져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오늘 컨텐코 상황 쪽으로 올려놓으면서 동반해서의 매수세로 끌어들리고 있는데요. 이 관점을 놓고 본다면 시장의 지금 현물의 강도 역시도 개별 종목 장세 쪽으로 지속되고 있지만 어제의 특징 부분과 오늘의 특징을 놓고 봤을 때 지수 관련된 대형주 쪽의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의 흐름도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 거기에 또다시 하나를 부합해준다라면 일단 대형주 쪽 필두로 중소형주 쪽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카메라 모듈 쪽이 좀 특징적으로 좀 잡을 수가 있겠고요. 또한 실적 추이들이 생각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관점에서 시장은 우호적으로 좀 보탬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요. 오늘 역시도 잠시 뒤에 보여드릴 오전장 황금 라인을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매수 기저 쪽으로 어제와 마찬가지로 좀 보자. 그래서 아쉽지만 홈런을 때리고 3루타를 때리면 참 좋겠는데 여전히 지금 1루타 이것은 동시만기를 앞두고 나서 큰 변곡을 잡기 전에 만들어내는 그냥 일시적인 개걸음 장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장 대응 전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선물적인 추이에서 메이저의 쌍끌이 매수를 확대 여부를 집중해보자라는 관점입니다.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계가 메이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제일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은 시장이 추가적인 반등이 충분히 갑니다. 지금 시장의 여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고점이 아니라 중요한 이번 동시만기의 고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점을 먼저 터치를 해야지만 자신 있게 고점에서 단기 추세를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할 수 있는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베팅 구간이 들어오는데요. 그 부분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 기관계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 역시 추가적인 상승 쪽으로 열어놓고 대응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전장 황금 라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아쉽게도 지금 순간적인 파동을 놓고 보면 고점 자체를 두 번에 정확하게 그냥 터치만 했고 갱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특징이겠고 양봉을 뽑아낼 때 초반에는 좋았는데 두 번째 뽑아낼 때 보면 금방 순간적으로 내려오겠죠. 그리고 신호등의 모양상 조정포를 지금 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오전장 황금 라인은요 257.90이거든요. 257.90을 이렇게 잡아서 요 밑에다가 설정을 좀 해드리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57.90을 몸통으로 깨고 내려가야지만 그때서야 매도포가 확정치가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지금 보면 음봉 캔들을 좀 확대해서 보면 음봉 캔들을 만들어 놓고 꼬리를 빠르게 만들어내는 것도 좀 특징적으로 잡을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관점에 시장에 지금 페이크, 속임수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앞에서 장대 양봉을 뽑아놓고 음봉으로 스위칭, 장대 양봉 뽑아놓고 윗꼬리를 달고 지금 음봉을 만들어냈고 추세 전환점에서 중요 변곡 구간에서 다시 아랫꼬리를 달고 있는 속임수 패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속지 말자. 왜냐하면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은 현명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257.90이 훼손되지 않는 이상 계속 매수 관점 쪽으로 보고 메이저 외국인과 기관계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속성으로 들어오고 있다면 오늘 매도는 조심스럽게 오후장 가서 봐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시만기 바로 직전주 마지막 거래일에 오전장 황금 라인은 257.90이었습니다. 안 깨면 홀딩이긴 한데 매수 관점이거나 기관이 많이 안 사는 점은 조금 아쉽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수익 내려면 외국인은 관찰만 하고 기관의 움직임을 잘 살펴야 된다고 팁도 들을 수 있었네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의 선물시장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1980선을 회복해 사흘째 강세를 띄고 있고요. 코스닥은 엿새 연속 랠리를 보이면서 543선 부근까지 올라와 연중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밤에 나올 미국의 2월 고용 동향,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한데 비농부문 신규 취업자 수는 16만 명가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컨센서스가 실업률의 경우에는 6.5%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추가로 더 떨어지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대치를 충족시켜줘야 할 텐데 말이죠. 고용지수 저희가 갖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출발 진시와이드 2부 마칩니다. 고맙습니다.